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발상 도구죠. 그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인드맵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마음에 떠올리는 그것들을 도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토니 부잔이 제안한 방식입니다. 인간의 그 두뇌가 사실은 어떤 그 생각을 할 때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어떤 연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작동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 마인드맵이 개발됐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뭐 이런 공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학습이나 탐구 내용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획서를 만들고 이런데 아주 그 광범위하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마인드맵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하면은요. 마인드맵은 일단 시각적으로 나타내죠.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를 그리듯이 이미지 또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산적인 사고 기법이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핵심적인 아이디어에서 이제 파생시키는 거예요. 연관된 많은 부수적인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산적인 사고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전뇌, 뇌의 모든 영역을 다 활용해서 사고하는 기법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핵심적인 키워드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강조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미지나 색 또는 색의 굵기, 선의 굵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잔해와 운해를 모두 활용해서 또 전해와 훈해까지도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밖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정리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상급자에게 또는 오더를 내린 사람에게 어떤 과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 기법이에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을 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도식화할 수 있다 하는 방법도 우리가 같이 채택하고 하고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마인드맵이 다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단점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아주 순서 체계적으로 쫙 정리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글자 크기를 중요한 것은 크게 하고 또 진한 색깔로 표시하고 아주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작은 글씨나 흐릿한 색깔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형태를 통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기억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고 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했던 사람들의 의견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을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강도 높은 그런 시각적인 자극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그 몰입, 심하면 중독까지도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만 보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인드맵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학습이나 암기용으로 우리가 쓰고자 한다 했을 때 상당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암기력, 즉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인드맵을 잘 한번 쓰면요. 그리고 자료를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목적으로 쓴다 하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회의를 위해서 마인드맵을 쓰겠다 하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 회의 결과를 공유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킨다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적인 모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퍼져나가도록 하는 사고 방식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또 세부 진행 사항 같은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사소통을 하기에도 아주 좋죠. 자, 그렇다면 마인드맵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작성 순서를 보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부터 먼저 그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몸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즉 작성 목적, 제목 또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후에 그것을 이미지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래서 어떤 원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원형으로부터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도 주가지와 부가지, 즉 메인 브랜치와 서브 브랜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인 브랜치는 중심 이미지예요.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초기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주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가지에 기록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부가지로 서브 브랜치로 이렇게 퍼져 나가기 가지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가지로부터 잔줄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부가지에서 세부가지로 잔줄기를 뻗어나가면서 좀 더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화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목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대분류하고 이제 그게 일종의 몸통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지, 몸통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목표예요. 목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분류하고요. 주가지죠. 그 다음에 부가지, 중분류하고, 그 다음에 세부가지, 세분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액션 플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이나 연결을 하는데, 이때 연결선, 테두리는 비슷한 것끼리는 비슷한 색깔을 쓰고 그 색의 톤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봐도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확연히 구분되지만 빨간색과 분홍색이 있다면 이것들은 비슷한구나. 또 노란색과 약간 초록색이 있다거나 아니면 골드색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비슷한 어떤 연관성이겠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맵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핵심 요소로 몸통과 메인 브랜치, 그 다음에 서브 브랜치,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그런 가지들, 디테일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구분이나 연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몸통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메인 브랜치는 아주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서브 브랜치는 비교적 가는 표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지로부터 퍼져나가는 잔가지들은 이제 더 가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할 때 색이나 도형이나 테두리를 이제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심적인 몸통을 나타내는 중심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인드맵의 작성 목적, 제목 또는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되겠죠. 그것을 이미지나 사진과 함께 이제 쓴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지는 중심 이미지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뭇가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무의 줄기, 큰 기둥으로부터 뻗어나오는 큰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지에서 또 가는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가지 위에 주제와 연결된 초기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연관된 그 연관도가 높은 그런 단어들을 단어와 이미지로 표현해서 주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지에서 파생되는 부가지는 주가지보다는 가늘게 그리고 여기 이 주가지 위에다가 부가지 위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단어들 그 다음에 관련된 이미지를 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부적인 가지는 이제 부가지보다도 더 가늘게 그려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세부 가지 위에 좀 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핵심 단어와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색을 달리하거나 다른 도형을 쓰거나 테두리를 뭐 예를 들면 실선을 쓰거나 파선을 쓰거나 부분 파선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도구를 써서 이 요소들을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어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만은 실습하기 전에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요령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용지. 자, 우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가로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세로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A4 용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로가 있고 이렇게 세로가 있어요. 그죠? 가로 쪽이 훨씬 길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렇게나 이거를 이제 가로 쓰기를 하지 않고 세로 쓰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때는 이제 가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눕혀놓고서 이제 스케치북을 해서 이제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맵의 중심에 몸통을 표시를 하죠. 이 몸통에는 이제 주제 또는 목적 또는 풀어야 하는 문제를 와 관련된 이미지나 아니면 단어를 박아 놓습니다. 이제 붙여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색과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연결해야 돼요. 자, 중심가지에서 주가지로 연결을 하고 주가지에서 또 주가지 끝에서 부가지로 연결을 하고 부가지 끝에서는 세부가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중심 이미지, 몸통으로부터 주가지, 주가지로부터 부가지, 부가지로부터 이제 세부가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가지의 굵기는 이제 가지가 주가지면 훨씬 굵은 거고, 가장 굵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지면 그거보다는 좀 더 가늘은 거고요. 세부가지는 아주 가늘게 그려주면 이 세 가지 가지는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와 이미지인데요. 부가지나 세부가지 모두의 이미지를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의 수나 크기, 하나의 가지 위에 핵심 단어 하나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뭐 가지에 여러 개의 단어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가지를 파생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중심이 멀어질수록 글자는 작게, 중심에 가까울수록 글자는 커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놔야 되겠죠. 세부가지는 10, 그 다음에 부가지는 12, 그 다음에 주가지는 15, 그 다음에 몸통에는 20이라는 폰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으면
이제 혼돈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연관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관련을 지어서 이제 그룹핑을 합니다. 이때 연관 있는 것들은 어떤 테두리를 가지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공간 배치를 할 때는 균형감 있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를 해서 여백의 미도 있고 균형감을 가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려줍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예를 작성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자, 이렇게 가로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세로가 있죠. A4 용지를 이제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에 중심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 가지가 나오죠. 주 가지, 인체, 생활용품, 문구용품, 식품, 자동차, 전자제품, 이와 같은 주 가지가 나왔습니다. 주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주 가지로부터 인체와 관련된 예를 들면 부가지는 손톱, 바디 페인팅, 모발, 이런 부가지를 뽑아냈고요.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는 전구, 의류, 구두, 이런 부가지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생활용품이라는 그 주가지 밑에 전구라는 부가지에서 또 전구도 컬러 형광등과 컬러 전구, 또 백열 전구, 뭐 이런 부가지들이 세 부가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어떻게 되고 나가고 뭐 하는 것들은 회의로 이제 또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실에서 해보실 그런 실습 과제하고 유사한 것을 한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한번 탐색하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정보통신 분야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들을 한번 쫙 다 나열하시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신 거에서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몸통으로 삼았습니다. 몸통으로 삼고 그 다음에 게임이나 보안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관련된 주가지로 삼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제 CPU나 메인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를 이제 부가지로 여러분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와 관련된 세부 가지로는 이제 명령어, 뭐 여러 가지 제어, 뭐 이런 튜닝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인 어떤 가지로 도출해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기로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검은색 펜 하나 가지고도 그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컬러를 도입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훨씬 시각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겠죠. 효과가 생기겠죠. 두 번째 사례는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마인드맵을 작성을 해본 겁니다. 뭐를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희망이나 꿈 이런 것과 연결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면서 또 어떤 가족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이제 행복감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 예시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우리가 회의를 원활하게 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생산성이 높은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본 거예요. 자, 우리가 회의록에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진행하는 진행자 또는 사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회의 결과나 회의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회의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회의로 만들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론을 봐야 하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쭉 그려 나갔어요.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잉사에서 만든 마인드맵이에요. 여러분 이 전지를 몇십 장을 붙여가지고 마인드맵이 계속 파생돼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보잉에 있는 항공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그 부분 뭐 엔진 부분, 기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미팅을 하면서 창의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사용한 예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어서 자, 우리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실습 과제로도 수행했던 내용이죠. 대학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어떤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려고 하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방식을 바꿔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몸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주가지. 그러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성적을 잘 받아서 또는 성실함을 잘 표현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실력이 늘어나면 좋겠다. 외국어를 한 가지 정도는 능숙하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어떤 목표라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가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부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가지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다양한 경험을 얻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과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학의 여러 가지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뭐 교육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아니면 뭐 이런 특강, 아니면 산업체 인턴십이나 아니면 실습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부가지 밑에 예를 들면 인턴십, 산업체에서의 어떤 인턴십을 수행하겠다 했을 때 부가지에서 이제 세 부가지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냐?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대기업 인턴을 하고 싶다. 그럼 대기업의 인턴십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자격이 있을 것이고, 뭐 중견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소기업에서 하고 싶다 했을 때 또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키게 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세부 가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부 가지까지 다 하면 이것들의 어떤 연관성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3단계나 2단계나 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누리고 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또 전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캡스톤 디자인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출품을 하고 수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도전하겠다 하는 그런 연관성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보 5단계로 연관성 표현까지 하면 마인드맵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번 주 주차 강의실에서 실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과제들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들을 제가 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필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뭐 소위 기호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하죠.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쭉 텍스트로 쭉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받아쓰기 하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각적이거나 직관적이지 않고 또 기억하는데 아주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게 되면 운해보다는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직관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운해를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적인 필기 방법과 마인드맵의 필기 방법을 비교를 했는데, 직선적인 필기 방법은 뭐 소설 토지를 놓고 우리가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토지라는 이 소설책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 마인드맵으로 아니면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하면 이제까지는 여러분 대부분 지금 보이시는 형태의 이런 직선적인 필기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인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지 자체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고 작가는 어떻게 되고 주요 등장인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인드맵 형태로 그려서 눈에 보이고 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관 이렇게 글로 쭉 되어 있는 이 형태보다는 직선적인 필기 방법보다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면 맨날 마인드맵이라고 이렇게 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 도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오프라인 강의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것들은 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리는 이 마인드맵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여러분 컴퓨터로 만들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hinkWise라고 하는 이런 그 저작 도구는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우리 한글, 아래 한글하고도 서로 호환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엑스마인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선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2D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 기능까지 제공하고요. 소위 MS 오피스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있는 많은 5가지 정도의 저작 도구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 중에서 쓰기 편한 것들, 익숙한 것들을 설치를 하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원활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임무를 규정해 놓은 명백하게 정확하게 규정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무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롤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팀 운영 규칙도 팀원들이 서로 공동으로 인정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팀 운영 규칙을 작성을 해서 다 지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운영 계획은 간트 차트라고 하는 그런 차트,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죠. 이 간트 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마인드맵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좋은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서 써먹을 때가 많은 그런 방식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팀원 간의 임무 규정문, 그 다음에 왜 팀 운영 규칙이 필요한지도 여러분들이 서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추 차트 하면 팀 운영 계획을 일정표로 만드는 그런 막대 그래프로 만드는 그런 차트라는 것 이제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제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이미지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기억하기 좋고 설명하기 좋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서로 토론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이 끝나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과제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주차에는 HBDI로 여러분들 본인들의 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사고 유형에 확인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이 조화롭게 팀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팀빌딩까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차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정을 만드는데요. 이 간트 차트는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는서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 이거를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해내겠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시멜로 챌린지 우리 하기로 했죠. 이 마시멜로 챌린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팀워크 능력 이것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차에 해결할 일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차에는 이제 여러분 장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개별적으로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하는 과제와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로 팀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탐구하는 이것을 팀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 프로젝트는 앞에 우리가 이제 뭐 사티어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HBDI 방식으로 팀을 구성해서 요 구성된 팀을 전주의 팀을 그대로 활용해서 유지해서 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탐구하기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내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실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그 4장이죠. 팀 빌딩과 운영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보기로 해서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이것들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발라가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익혀도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또는 진학하시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